3단원 부등식 학습지를 풀어본 이후에 듣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습지를 먼저 풀어본 후 밑에 있는 답을 확인하면서 채점을 하고 자신의 풀이를 점검해 본 이후에 이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선생님이 이미 한번 영상을 만들었는데 영상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풀이 과정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훑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풀이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시죠? 너무 잘 만들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부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등식은 무엇이지요? 그렇습니다. 부등식이란 부등호를 가지고 있는 식입니다. 니은과 같은 등식 말고 디귿과 같은 1차식 말고 기역과 리을 같이 부등호를 가진 식을 부등식이라 합니다. 부등식에서 x는 1을 해로 갖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부등호의 해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을 해보면 x값에 1을 대입을 했을 때 부등식이 성립할 때 x는 1을 해로 갖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x에 1을 대입을 해서 부등호가 성립하는지 보았어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보다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x는 1을 해로 갖는 것이지요. 같은 방식으로 2번과 3번에도 x는 1을 대입을 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번의 경우 1이 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생활에 있는 예시들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한 권의 A인 공책 4권의 전체 가격은 4A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죠. 이제 거리 속력 시간 문제인데요. 시속 60km란 1시간에 60km를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X시간 동안은 60km의 X 곱한 것만큼 이동합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쓰세요. 부등식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부등식의 성질이란 그렇죠. 어떤 부등호가 있을 때 부등식이 있을 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를 나누거나 할 때는 부등호가 변하지 않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눌 때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성질이었습니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네모칸에 알맞게 적어보세요. 1번에서는 똑같은 수를 9를 뺐고 2번에서는 똑같은 수, 음수인 마이너스 3을 곱했더니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고요. 3번은 조금 까다롭지만 차근차근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1차 부등식을 모두 찾으세요. 1차 부등식, 1차 방정식과 비슷하게 x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했을 때 x에 대한 1차식이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 작거나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이러한 모든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있는 모든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았어요. 리을은 괄호가 있으니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어서 계산을 해줍니다. 기역은 1차식, x에 대한 1차식, 니은은 1차식이 아니죠. 3번은 x에 대한 1차식, 4번은 그쵸, 13은 x에 대한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역과 디귿이 1차 부등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차 부등식을 푼다는 의미는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에서 해를 구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x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모두 좌변으로 이항하고 상수항들은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우리가 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는 x가 6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래서 해에 6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까맣게 색칠을 해주고 점에서, 그리고 왼쪽 편 6보다 작은 부분이 해가 됩니다. 이번에는 해를 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위에 거랑 좀 다르게 생겼죠? 2에 빈칸을 뚫고 해를 구합니다. 2보다 크거나 같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x항을 모두 우변, 좌변, 그 다음에 상수항을 모두 우변으로 이항을 했어요. 이때도 2가 포함되기 때문에 색칠을 해줍니다.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풀이를 봤었는데 그냥 x는 마이너스 3으로 두고 바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왜 이 문제에서 a 값들 중 최대값을 구하라 하는지에 유의를 하면서 문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종치네요. 지금 x는 마이너스 3일 때 이 식이 성립하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부등호가 들어가야겠죠? a가 일단 14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a가 14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a가 14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볼 거예요. 네. 그랬을 때 a가 14보다 크다면 다음에 부등식이 성립할 수 없죠. 1차 부등식 조금 어려운 형태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소수가 있으면 식이 보기 싫죠? 그래서 선생님은 양변에 10을 곱해서 나타내 보았어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거 저번 영상이랑 데자뷰 같은데 저번 영상에는 계속 분배 법칙만 사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계속 이렇게 이항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선 x값 만족시키는 해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항하고 부등식 성질 이용해서 간단하게 하고 했더니 해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를 비교할 때는 분수보다 소수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로도 한번 써줘 봤어요. 4.5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4죠. 그래서 구한다면 4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리 속력 시간 문제인데요. 선생님은 이전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속력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그 관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최대 몇 킬로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x라 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거리가 xkm라고 했어요. 그때 올라갈 때는 속력이 시속 2km/h, 시속 2km, 내려갈 때는 3km 시속. 그랬을 때 총 걸린 시간이 3시간 이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세울 수 있어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을 합쳤더니 3시간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답이 무조건 정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수가 나올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최대 3.6km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랬을 때 3시간이 걸린다. 아까는 언주였는데 이번엔 주원이네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다음 시험에서 최소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는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걸 문자로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평균을 낸 것이 87보다 크거나 같다. 평균 구하는 방법은 1학년 때 배웠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열심히 양변을 똑같은 양수로 곱하고
똑같은 수로 빼주고 해서 최소 88점 이상을 받아야지만 평균이 87점 이상인 거를 알게 됐습니다. 자, 일단 해를 구해봐야겠네요. 이전에 배웠던 분배 법칙을 또 적용을 합니다. 4 곱하기 16 해서 미리 계산을 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계산 실수 없이 계산할 수 있도록 바랄게요. 뭔가 되게 복잡한 식이 나왔는데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두 개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9분의 7a-64랑 같다 라고 놓고 풀 수가 있습니다. 1차 부등식을 푸는 거죠.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a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어주었습니다. 자, 여기는 그래도 매우 양반이에요. 구하고자 하는 걸 미리 x라고 두었어요. 그래서 큰 정수, 두 정수 중에 큰 정수를 x, 작은 정수를 사실 y라고 둬도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서 작은 정수는 x에서 4만큼 작은 애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정수의 차가 4기 때문이죠. 근데 두 정수의 합이 20 이상이래요. 이거 1차 부등식이다. 우리 학교 종소리가 참 좋죠? 네. 이 문제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 예시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은 이제 엽떡을 팔라고 했어요. 엽떡을 만들려고 보니까 인건비, 재료비 다 합쳐서 5,000원 정도, 한 1인분에 5,000원 정도가 원가래요. 근데 정가를 선생님이 한번 10,000원으로 뒀어요. 근데 너무 장사가 안 돼서 10%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익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쵸. 우리가 먼저 지금 판 금액에서 우리가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빼주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14번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정해야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것을 문자 x라고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가의 10%를 할인한다. 그래서 정가의 90% 가격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든 비용 5,000원을 빼주었더니 원가의 35% 이상의 이익을 얻고 싶대요. 이익이 원가의 35% 이상이다. 여기서부터는 복잡한 부등식의 계산입니다. 선생님이 계산 실수를 했네요. 따라서 x는 7,500원 이상으로 해야지 이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술형의 답안을 쓸 때는 이렇게 끝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써야 하지요. 자, 정수기 구입하는 것과 대여하는 것,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을 맞을 확률이 2분의 1이 되나요? 아니죠. 우리 확률 개념 정확히 배웠죠? 두 개의 가능성이 동등할 때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하니까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거랑 대여하는 것의 가격 차이를 비교를 해서 답을 구해봅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X라고 주로 두죠. 사용 개월수를 X라고 뒀어요. 구입하는 경우랑 대여하는 경우의 비용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냈는데요. 우리는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경우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면 39점 얼마 이후로 사용해야지 합리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입하는 게. 즉 31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대여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3년이 36개월이라는 거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죠? 지금까지 3단원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풀이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또 해설은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잘 고민해 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